네, 오늘 준비한 마지막 강연입니다. 디지털 기업 혁신 기반 클라우드 ERP 시스템 에버를 주제로 영림원 소프트랩 권기석 부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림원 소프트랩 국내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권기석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디지털 기업 혁신에 기반 클라우드 사스 ERP인 시스템 에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로는 첫 번째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기업의 밀접한 대응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산업별 ERP의 특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클라우드 ERP 시스템 에버의 생동감 있는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기업의 민첩한 대응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디지털 혁신,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기술 혁신인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 전반의 발전에 의해서 많은 기업들이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지만 전사적인 목표로 실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직 내부의 저항, 인력의 부족,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회사 전사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서에 프로젝트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내나 업무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으로 기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시스템 에버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스템 에버는 어떤 기업들이 필요로 할까요? 기업의 형태는 일반 기업, 외감 기업, 상장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기업이 성장하고 외감 기업이 쓸 수 있는 중소기업에 타겟팅되어 있는 시스템 에버 ERP 솔루션입니다. 특히 외감 기업은 법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게 되어 있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어떤 고민과 해결책이 있는지 고객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 운영을 프로세스 통합과 데이터 통합 관점에서 필요한 기업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시스템을 관리하는 솔루션의 한계를 느끼는 기업들입니다. 세 번째, 정교한 원가를 산출하여 정확한 수익성 분석을 원하는 기업입니다. 네 번째로는 추가 개발 없이 선진 기업의 프로세스를 적용하기 원하는 기업들입니다. 다섯 번째, 데이터 자산을 통하여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기업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입니다. 첫 번째로 프로세스 통합과 데이터 통합을 원하는 기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T 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의 활동의 통합을 위한 주요 시스템 도입률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ERP, 그룹웨어, CRM, SCM, 기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ERP 솔루션 도입률이 가장 높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ERP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으로서 기업의 경영을 더 잘하게 수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입니다. 인사, 급여, 회계, 원가, 영업 물류, 구매 수입, 생산 품질, 회사의 업무는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로 통합 프로세스로 연결되었고요. 그 외적인 다른 솔루션들과 데이터 연결 통합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솔루션의 한계입니다. 중소기업들을 많이 방문해야 했지만 ERP 솔루션에 한정한다고 본다면 회계 솔루션만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회계 솔루션을 사용하고 기장 서비스를 통해서 신고하는 업무가 주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업무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영업이나 생산, 자재, 수작업을 하거나 생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아니면 재고관리 프로그램 도입하여 이원화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업무, 프로세스 통합이 되지 않고 데이터의 신뢰성이 문제가 심각할 것입니다. 업무의 효율성도 분명히 낮아질 것입니다. 이런 통합적인 프로세스를 시스템 에버가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교한 원가를 산출하는 수익성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다차원적인 수익 분석 항목을 통하여 원가 프로세스를 통해서 제조 원가, 제품의 재료비, 노무 경비를 산출하고
영업 활동에 필요한 경비들을 배부하여 수익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차원적인 수익성 분석 항목으로는 품목, 거래처, 유통구조, 부서, 품목 분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결국 원천에 근거한 통합 데이터 관리 및 의사결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추가 개발 없이 빠르게 선진 사례를 적용하는 기업들입니다. ERP는 추가 개발 없이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추가 개발을 통해서 비용적인 측면이나 그것을 구축한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ERP 도입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영림원 소프트랩은 29년 동안 ERP 비즈니스만 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산업군과 다양한 산업군 특화 프로세스를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화 프로세스를 ERP 솔루션에 장착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ERP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있는 서드파티 업체들과 연동을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PDA 연동, 제품이나 상품의 입출 관리를 실시간으로 하는데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웨어, 계약 업무라든가 휴가 신청, 전표에 관련된 부분들을 전자결정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국세청에 신고된 매입 매출 세금 계산을 갖고 와서 ERP와 대사를 하여 부가세 신고에도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은행, 법인카드가 있습니다. 은행은 계좌 입출금 내역도 확인하고 급여에 대한 부분들을 이체를 하고 구매처나 외주처에 지불할 수 있는 것들을 원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체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쉽게 전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이스입니다. 나이스는 여신 관리하는 솔루션입니다. 여신 관리를 통해서 신규 거래처나 신규 판매처가 발생했을 때 여신을 통해서 여신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B2C 거래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사방레실 솔루션을 통해서 오픈마켓, 쿠팡이나 11번가, 네이버 같은 데서 주문 수집을 하고 수집한 주문 데이터를 갖도록 배송도 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비즈플레이는 개인 경비 관리를 지원하는 솔루션입니다. 개인 경비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를 해서 영수증 관리를 쉽게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RP의 모든 프로세스가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가지고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소통을 통해서 쉽게 용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사이트를 고객을 도출하는 고객들입니다. ERP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들이 누적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제화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하여 AI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영 분석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영 분석 모델을 통하여 기업이 미래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플랜을 가꿀 수 있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입니다. 회사가 성장하다 보면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ERP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조 ERP라든가 유통, 일반관리, 프로젝트 ERP의 산업군 ERP를 장착하고 있고요. 회사의 성장에 맞춰서 베이식, 어센셜, 스탠다드, 엔터프라이즈의 4개의 프로덕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이직이 같은 경우에는 신설법인이라든가 인사급여 회계만 쓸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요. 어센셜은 회계 프로그램은 지금 당장은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판매, 영업, 구매, 재고 관리를 위해서 어센셜을 통해서 재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베이직과 어센셜을 사용하다가 회사가 성장을 하면 엔터프라이즈를 통해 가지고 품목의 수익성을 원가를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회사의 성장에 맞춰서 제품 라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탈에 시트에버라고 쳐보시면 시트에버 포탈에 접속하셔서 시트에버의 모듈별로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가격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자세한 정보가 있으니 꼭 방문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별 ERP 프로세스의 특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관련입니다. B2C 유통이 많은 소비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B2B 유통은 이커머스를 통해서 11번가나 쿠팡을 통해서 주문이 수집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배송을 하고 정산을 쉽게 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 서비스를 합니다.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대량의 데이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쉽게 업로드를 할 수 있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B2C는 프로모션으로 해서 단가의 할인 정책도 많이 서비스를 하고요. 또 세트품이나 증정품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 B2C다 보니까 배송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이슈 사항입니다. 그래서 3PL을 통해서 WMS랑 연동하여 쉽게 배송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유통 구조별로 거래처별로 손익 분석을 제공하여 회사의 기업 경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UDA 관리라고 해서 2020년 7월부터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UDI에 라벨을 붙여서 제품의 추적 이력을 관리할 수 있고요. 의료기기 공급 내역서를 바탕으로 식약청에 입출고 내역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료기기의 특화 프로세스가 장착되어 추가 가격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약 바이오 산업분입니다. 제약은 영업사원에 대한 특화 프로세스가 존재합니다. 영업사원의 활동이라든가 영업사원의 판매 실적, 목표, 채권 관리를 전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사원에 대한 특화 프로세스가 장착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업사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모바일이나 태블릿을 통해서 거래처 원장을 확인하고 고객의 사인 맞는 프로세스도 있습니다. 의약품 관련 보도를 통해서 랏 추적도 할 수 있고요. 제약은 바이오와 중요한 것들은 제조 과정에서 시험 성적돼야 한다는 부분들이 상당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험을 지시하고 의뢰하고 종합 판정을 합니다. 또 있고 승인을 하고 시험 성적을 출력합니다. 이를 통해서 품질의 중요성을 매우 중요시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네 번째로는 식품 가공 산업군입니다. 식품 산업 가공의 특징은 OEM, ODM을 통해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탁 생산을 통해서 신제품을 개발하여 위탁 생산을 하고 결국에는 식품도 마찬가지로 이커머스의 어떤 유통의 소비 증가에 의해서 많은 이커머스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리점 관리라든가 프로모션, 또 식품이다 보면 유통기한에 대한 유통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유통기한의 임박품을 통해서 선입선 출법으로 인해서 제품에 대한 폐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다 보니까 또 수익 분석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입니다. 반도체 장비는 프로젝트 ERP의 일환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그것들 수익을 올리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장비에 대한 부분들 자체를 견적하는 프로세스가 있고요. 이 견적 시에 우리가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올바른 견적을 했는지 기존 프로젝트를 참조하여 사전 원가를 도출할 수 있고요. 또 일정 기간 동안 도면 관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PLM 시스템 연동을 하여 도면 관리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 관리나 WBS를 할 수도 있고 MS 프로젝트와 연동하여 일정 관리도 연동이 됩니다. 프로젝트 ERP는 특히 수익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용역 부분들이 추가됩니다. 납품 시 물품에 대한 수익 인식을 하고요. 용역에 대한 부분은 IFRS 1115를 통해서 예산을 통하여 원가의 진행률을 통해 가지고 수익 인식을 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산업 같은 경우는 외주나 구매처가 많기 때문에 SCM이라고 해서 외수 발주의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장비의 에이스 관리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별로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학산업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산업군은 배치 사이즈의 개발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고 비용 관리가 중요한 형태입니다. 또한 연산품에 대한 프로세스도 있고요. 용기 관리나 개근을 통해서 중량을 측정하고 배차에 대한 운송비 정산 같은 것도 진행합니다. 또 화학 프로세스 특정은 설비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고 설비를 자산화하고 삼각하는 부분이 중요한 프로세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설비 점검이나 교점검, 설비 연차 보수를 통해서 설비에 대한 계획을 실행을 통한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의 부분도 자체도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 보호구에 대한 지급, 그 다음에 건강검진이나 사고에 대한 예방 안전 프로세스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ERP 시스템 앱을 생동하게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연 준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트 앱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앱은 애니 브라우저, 애니 디바이스, 애니웨이에서 인터넷만 연결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왼쪽에는 각 모듈별로 업무 프로세스가 보일 것이고요. 모듈을 클릭을 하면 각각의 프로세스 메뉴들이 보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주, 출하 관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 출하 관리는 회사의 업무 자체는 인사급여 회계부터 원가까지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로 연결되어 있어서 비주얼적으로 시각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도식화하였습니다. 신규 입사자라든가 그다음에 순환보직을 하는 사람들에게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자산하는 것들을 선진 프로세스에 동일하게 진행하여 디지털 혁신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조하는 업체에서 판매를 하는 프로세스를 대략해서 시연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에서 견적을 받게 돼 있으면 견적을 통해서 수주가 확정이 되고요. 수주가 확정이 되면 현재의 재고나 가용 재고를 판단하여 제품인 경우에는 주간 생산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상품인 경우에는 구매 계약 프로세스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간 생산 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생산 계획은 생산을 의뢰하면 생산관리부에서 주간 생산 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 제품에 대해서 자재 소요 계획도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재 소요 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재 소요 계획은 품목의 성격에 따라 자재 소요 계획, 장납기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주문 시점에 자재 소요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이 구매 프로세스로 진행하게 됩니다. 구매 프로세스에는 요청을 하고 구매 부서가 품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품위가 완료가 되면 품목에 따라 내자 구매인 것은 국내 구매로 진행을 하고요. 외자인 경우에는 수입 프로세스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구매 입고 관리를 보면 납기율에 맞춰서 구매 납품이 진행될 것이고요. 납품 후에 검사를 통해서 구매 입고가 되면 자재 창고에 재고가 확보되는 형태입니다. 월말에 매입 세건들을 통해서 매입에 대한 회계 전표 처리가 자동으로 진행되어 회계 데이터와 일치하는 형태가 보일 것입니다. 자재가 수급이 확보된다 그러면 워크센터를 통해서 외주 관리나 사내 제작으로 진행하는 형태로 생산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외주 관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주 관리는 외주처와 외주 계약을 통해서 무상 사급 자재를 통해서 자재 출고 처리도 할 수 있고요. 제품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외주 납품을 통하고 외주처의 납품 시 외주 검사를 통해서 입고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또한 외주처의 외주 가공비를 정산하게 되어 있고요. 해당 프로세스를 보면 외주처의 자재 재고 관리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재고가 확보된 후에 판매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각각의 화면들을 보면 화면들을 클릭할 때 프로그램이 실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의 아이콘은 그룹웨어와 연동할 수 있는 서명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수주가 확정이 되고 그룹웨어 전자결제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모바일을 통해서 결제 상신을 통해 가도 다음 프로세스가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주 품목 조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 품목 조회는 수주 데이터가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화면으로서 각각의 수주에 대한 내용들 자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탑 프로세서 진행 단계도 보여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장점은 많은 엑셀들을 기업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엑셀에 동일한 기능들을 많이 구현하고서 업무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터 기능을 통해서 거래처에 특정 거래처를 멀티로 선택할 때 선택하고 하면 그 데이터가 필터 기능이랑 똑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엑셀로 모든 시트가 출력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모든 현황에서 등록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트를 더블 클릭을 하면 등록 화면으로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주를 입력하는 화면으로서 수주 입력 시에 가연재고라든가 현재고, 여신조회들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일 거고요. 특히 주문 시점에 예상 이익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 금액 대비 원가 금액에 대해서
예상 이익을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또한 수주 관련돼서 알림톡이라는 아까 타 프로세서 협업을 통해 가지고 알림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한 사원의 부분들이 정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거래처를 등록할 때 거래처 담당자를 정리하는 부분이 있고 주소록이라는 것들을 개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물을 쓰려면 수주에 대한 서머리된 내용이 카카오톡으로 알림으로 가게 돼 있고 업무 프로세스에 효율적으로 협업을 할 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또한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서 파일 업로드 기능을 갖고 있어서 문서 관리도 용이하게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주가 계약이 되면 납기일을 기준으로 출하 의뢰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럼 거래명세서가 작성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출고 매출 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래명세가 작성이 되면 월말에 세금계산서가 작성이 되는 형태인 거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서 국세청에 원클릭으로 국세청에 전송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판매에 발생하는 매출 전표를 어떻게 연동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작성되는 형태의 조회화면으로서 더블 클릭을 하면 원천화면으로 세금계산 입력 화면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 전표가 작성이 되겠죠. 클릭 한 번으로 회계 전표와 매출 데이터가 적용되어 영업의 데이터와 회계 데이터가 일원화되어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것들은 판매 실적이라든가 분석의 다양한 분석 차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매 실적, 실적 분석, 그다음에 매출 채권입니다. 여기서 판매 실적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실적은 부서별로, 거래처별로, 품목별로 조회를 하면 부서별로 판매액이나 이익률, 점유율을 볼 수 있고요. 거래처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품목별로 어떤 품목들이 많이 팔리고 점유를 하고 있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런 형태의 대시보드 형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랑 구매, 생산 활동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특히 외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세무 신고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자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쪽에 급여 관련해서 급상의 처리 프로세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상의 처리 프로세스는 급여나 근태 관련된 부분들을 바탕으로 급상의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급여 대장 명세서를 출력하고 직원들에게 급여 명세서를 이메일로 발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급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은행의 송금 내역서를 바탕하여 ERP에서 은행과 연동되어 뱅킹을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또한 신고 관리를 통해서 매월 반기 신고를 통하고 원천세 신고라든가 지방소득세 신고, 일용직에 대한 명세서도 전자 파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국세청에 연말정산 데이터를 PDF로 업로드를 하여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 부분에서는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신고 프로세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금계산서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거고 국세청에 신고된 세금계산서를 수집하여 전표와 대사 작업을 하게 되어 있고요. 매출, 매입, 세액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고 공제 매입 세액에 대한 부분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타 서류가 작성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부가세 프로세스가 완료되어 전자 파일이 생성되고 국세청에 신고하고 부가세가 마감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시트에버는 기업의 성장에 맞추도록 외관 기업의 자체 신고를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트에버는 월별로 결산하는 프로세스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회계의 프로세스를 보면 회계 결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회계 결산 프로세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결산 대체를 하게 되어 있고 유형이나 무형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고요. 외화 평가라든가 손익에 대한 부분을 처리한 다음에 시산표를 통해서 금액을 확인하고 전표를 승인을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제조원가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준비 단계가 됩니다. 제조원가 프로세스를 본다 그러면 제조원가는 재료비의 직접비 플러스 경비나 노무비에 대한 부분들 자체를 배부 형태로 다차원적인 배부 형태로 설정하여 제품에 배부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제조원가 결산 프로세스를 한번 본다 그러면 원클릭으로 결산 자체가 전부 다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수불이 마감이 되고 재고자산평가법에 의해서 월천평균법이나 선의선출법, 이동평균법, 개별평균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가 결산을 통해서 코스센터별로 배부 기준에 대한 것들을 배부를 하고 제품의 제조 원가를 산출합니다. 결국 제조 원가가 돌아가면 결산 전표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행 화면을 한번 클릭하면 제품에 대한 제조 원가에 대한 부분들 자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별로 당월 총 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또한 결국에는 이런 일련의 작업들은 우리 회사가 얼마나 수익이 났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영업활동에 발생한 비용들을 판관비를 배부하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수익성 분석 지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성 지수를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전체적으로 제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 매출 원가를 통해 가지고 판관비를 통해서 영업이익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부서별로, 영업부서별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영업부서가 매출에 이익이 나고 영업이익이 많이 났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별로 어떤 거래처가 우리 회사의 기업의 수익성을 높여주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품목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품목별로 수익성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익성 분석을 통해서 경영진이나 중간관리자가 미래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경영자나 중간관리자를 위하여 각 모듈별로 경영통계의 경영자 정보를 BI 형태의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계 모듈이라든가 인사급여, 영업물류, 생산금액, 원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계 모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모듈은 손익 상태나 재무 상태표, 자금의 현황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급여 항목 쪽에서 보면 인건비 분석도 중요한 항목일 것입니다. 인건비 분석을 보면 월별로 급여, 연도별로 급여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 실적 분석을 통해서 외주처나 구매처가 월별로 구매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품목 소분류를 품목의 부분에서 어떤 품목들이 구매를 많이 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의 수익성 분석 자체가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익성 분석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회사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판관비를 통해서 영업이익을 월별로 포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클라우드 사스 ERP인 시스템 에버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클라우드 ERP 자체가 저희 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러면 디지털 혁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고 시스템 에버가 하나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와 데모를 진행해 주신 영림원 소프트랩 권기석 부장님 고맙습니다.